자, 이번에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제 뒤편에 있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번호판이요. 사실은 내년 9월부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국토부가 지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5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를 국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번호판은 앞에 번호가 2자리였는데 더 이상 이런 번호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3자리로 만들면서 번호 디자인도 만드는데 보시면 이쪽 유럽 국가들의 번호판처럼 약간 디자인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글씨체가 다르는데 여러 가지 지금 모양이 있는데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김상일 평론가, 이경환 변호사한테. 네. 먼저 김상일 평론가 이 5개 번호판 중에서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5개가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거는 기존하고 똑같은 거. 두 번째 그러니까요. 거. 예. 이렇게 디자인적인 예. 뭐 느낌이나 이런 전문가가 볼 때는 당연히 다르실 건데 일반인들이 볼 때 한눈에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반인들이 볼 때 저것이 뭐 그렇게 그냥 뭐 고를 수는 있어요. 예. 저는 뭐 첫 번째 게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좋은데 뭐 기존 식으로 똑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를 수는 있으나 예. 저것이 저렇게 디자인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4개가 뭔가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시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예, 저는 특별히 유럽형 기본형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예. 저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을 도입이라면 예. 왜 기존에 편리한 것을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변화돼서 문제인데요. 예.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 만약에 무슨 기능이 있어서 예. 어떤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저는 디자인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두 분께 제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굳이 왜 저런 디자인을 하느냐? 기존 코스 이런 또 반응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국민들께서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국토부에서 조금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예, 오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양심적 예비군 거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여기 먼저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는 예비군 훈련 거부.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가 무죄가 된 겁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하급 시민 수원지법 첫 판결, 현역 입영 거부와 같이 판단. 헌재위원 결정 때는 예비군법 규정은 안에 찬반 의견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양심적이라면. 근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법조계 예비군 훈련도 양심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 타당하다. 반면에요. 변경된 양심. 아니 군대는 갔다 왔는데 예비군 훈련은 양심적으로 못 받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또 약간 비판적인 입장.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신 4분 패널 분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사안 생각을 좀 적어주시라고 했습니다. 한 분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룡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모든 법원의 판례에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체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논란 끝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체 복무제.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하급심의 판례였다 이렇게 보고 다만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그럼 변경된 양심 이런 오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법정신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도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그런 선택지를 주는 것이 저는 법 제정 취지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바뀐 것을 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많이 쓰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예. 많이 넓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 나와 완전히 다른 엉뚱한 생각도 이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예. 결국 뭐 저도 뭐 육군 병장 만기제대한 사람이지만 예. 이런 거 보면 솔직히 그냥 딱 보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죠. 이게 어떻게 군대를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살짝 억울한 느낌도 드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고 예. 다른 문헌을 찾아보고 판사들이 내는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면 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왔구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세상에 맞게 변화된 제도를 만들고 변화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예. 결국에는 집총 거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총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건데 예. 그 양심을 존중해줘서 예. 집총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예비군 훈련 제도와 맞먹을 수 있는 예. 그러한 것을 네가 수행해라. 이러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버금가는 대체 훈련을 또 뭔가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뭐 노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동을 하거나.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현실과 이상 사이라고 쓰셨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떤 지점을 잘 선택해야 하는 그런 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돼 가면서 군대를 가는 겁니다. 예.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예. 마음이 너무 커서 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빠지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이상, 뭐 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건 맞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 안정성을 해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법원은 예. 사회 안정성의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꾸 이런 비토 플레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비토 플레이, 적극적 비토 플레이가 되면 예. 정치적 어떤 한 주체 중에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예. 법원이. 그러면 사회 안정성이라는 것을 그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것은 예.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저는 법원이 제도가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자꾸 어떤 판결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식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 입장을 좀 갖고 그러니까 계신 제도적인 거네요. 게 좀 마련이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마련이 되고 이런 노력을 먼저 하게끔 하는 예. 상황 속에서 하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공환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 결론에 대법원 판례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요. 예. 양심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아.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예. 문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양심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과거에 엄격하게 예. 병력 의무를 다했어야 될 때는 양심이 이렇다가 그게 완화되니까 비록 뭐 종교적 이유기 때문에 군대 가기 싫은 건 다 동일하지만 예. 그것도 좀 완화시켜서 이런 형식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핑계로 댔을 때 예.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이분의 경우도 물론 저는 양심이 동일하다 봅니다. 예. 어쨌든 과거에 집총을 해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 예. 나중에 종교적 이유로 변했다. 예. 그래서 예비군을 거부하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바뀌었다는 건데 양심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양심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양심을 완화시켰을 때 예. 그러면 국가는 계속 그걸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사실은 갈 수도 있는데 예. 혹은 원래 안 가기 싫고 종교상으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예. 사실은 갈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 스스로 완화시켜 갈 때 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대체복 문제를 그와 동일하게 좀 강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예. 또 결국은 이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 양심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예. 과연 자기가 종교적으로 갈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양심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양심이 바뀌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